먼저 이성웅 이사님,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 공략주. 요새 이 종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SBS 컨텐츠 허브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단기적으로. 네. 요거는 약간 또 그 이슈가 있죠. 뭐죠?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해는 했습니다. 네. 이해는 했는데 말로 안 나오고요. 그 지배구조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네네. 행동주의. 행동주의 펀드 네, 네. 이슈가 있죠. 그 부분 있고 컨텐츠 허브는 사업에 대해서 SBS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드라마를 만드는데 이게 비상장 회사에 있어요. 스튜디오 S. 여기가 핵심입니다. 핵심. 스튜디오 S가 핵심이고 네. 연결된 회사가 SBS 컨텐츠 허브다. 아직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을 하는 게 스튜디오 S예요. 핵심. 네. 그러면 이 핵심이 아직 상장을 안 했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이 가치 같은 경우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SBS 방송의 컨텐츠 미디어 업체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SBS 컨텐츠 허브가 하고요. SBS 드라마 라인업이 강화가 되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는 거겠죠. 이 부분은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이 가장 핵심 회사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주가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주가는 한 7,820원, 30원 수준. 최근이 한 2월 말에 8,88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8,500원대까지 최근에 한 차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가격대 추이도 깨지 않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오늘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때 주가의 변동성이 더 클 수는 있지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 한 7,20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이제 하방을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매수가는 제가 7,6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조금 빠져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한 거예요. 이 정도 가격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다만 좀 시장이 밑꼬리를 단다고 하면은 빠르게 밑꼬리를 달 수 있겠구나. 라는 점에서 매수가를 7,6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손절가는 6,9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 SBS 컨텐츠 허브를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0,000원 설정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믿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기업의 전고체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받은 상황이지만 여기 더하기 미코 바이오메드가 그 사우디 국영기업 투자 추진 소식이 대규모로 지금 논의되고 있다라는 것이 배경이 돼서 미코 바이오메드가 상한가 그와 함께 연관돼서 미코도 주가가 함께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께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 보겠습니다. 이제 봄 되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귀찮은 분들은 여기에 가시겠죠. 골프존. 네. 좀 치시죠? 아니요. 저는 숫자를 세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가겠습니다. 예. 골프존 하게 되면 뭐 스크린 골프로 잘 아시는 쪽이고 그쵸. 이쪽에서 또 이번에 새로운 또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또 가격이 올랐다 이런 쪽도 나오고 있는데 한때 또 골린이라고 그랬죠. 예, 골프의 유행이 작년, 재작년이 난리가 났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테린이로 간다면서요. 테니스를 또 많이 친대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는 약간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인데 여전히 중장년층, 그러니까 좀 있으신 분들이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또 요즘 또 대세가 그렇다면서요. 한동안 좀 무모했다가 오다 보니까 딱 1차만 하고 가서 빵 이거 하는 스크린 골프가 요즘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회식할 때 진짜 많이 간다고 해요. 거기서 또 내기, 여기는 내기를 기본으로 해야지 좀 이렇게 승부욕이 생기는 스타일이시군요. 그 스크린 골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기본 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작년 실적만 보게 되면 가맹 사업 매출이 한 46% 늘었고, 또 이제 레슨 쪽이죠. DDR 쪽도 한 32% 늘었는데, 주목하는 게 해외 쪽인 것 같습니다. 해외 쪽의 매출이 한 46% 늘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하면 스골 하면 한국이 또 이제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전 세계 스크린 골프 매장이 830개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 100개 정도 있다고 하고요. 미국은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볼링처럼 가서 이제 좀 마시고 뭐 좀 먹으면서 즐기면서.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도 가서 막 짜장면 먹으면서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펍이 원래는 거기서 들어온 건데 이제 이게 역으로 다는 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좀 성과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해외 매출이 앞으로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도 주가가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시총이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네. 작년 영업이익이 1,487억. 그러면 싸죠. 거기다가 올해도 늘어날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주가 이 정도에서는 레벨업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안쪽에서 지금 주가는 거의 박스권입니다만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모습 쪽에서 네.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는 이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스크린 골프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제는 시장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골프존입니다.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구간에서의 공략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성웅 이사는 LNC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릎 관절. 요즘에 무릎이 더 아파요. 네. 아픈 데가 많아지더라고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치료제가 또 임상 발표를 했네요. 네네. 새롭게 봐야 되겠죠. 네. 좀 소외된 기업이었습니다. 음. 소외된 기업이 회사가 달라진다면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피부 이식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작년에 신규 사업 투자의 비용이 증대가 되면서 우리가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계속 연속되는지 아니면 이제 마무리된지 부분은 그 R&D 투자 비용 계획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작년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5월에 무릎 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 보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출시를 하겠죠. 올해 이제 출시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올해 150억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무릎 관절염 치료제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 이 판매에 따라서 당연히 영업이익이 달라지겠지만은 한 250억, 300억 이 정도의 체력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 5,966억 정도인데 지금 이 판매가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 뭐 한 1조 정도의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포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짧게 볼 게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관절염 치료제 이런 부분이 판매가 되는 걸 주시하면서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뭐 10% 20% 수익 보려고 들어가는 종목 아닙니다. 이런 거는 한번 쫙 버텨주면서 끝까지 한번 성과를 보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전고점이 작년 5월에 기록했었던 46,700원 선인데 이제 네.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네. 현재 주가 26,000원대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요. 네. 45,000원 가격대를 설정해 주신 이유는요? 충분히 지금 이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보고 그 내용을 봤을 때는 판매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히 현실화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이 앞단의 시장 같은 경우에서 점유율을 뭐 2% 3% 이 정도 해 나간다는 수치를 대입을 했을 때 가격이 이 정도 돼서 저는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우선 설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성훈 이사의 종목 LNC 바이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의 두 번째 공략주 보겠습니다. 위드텍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위드텍 어떤 기업인지 내용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환경 쪽에서 들어가는 회사고요. 관련된 뭐 측정 오염 제어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시장에서 잘 모르는 원전 관련주인 것 같아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적도 되는 원전 관련주다 보니까. 근데 원래 이쪽이 환경 쪽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면은 가스 같은 경우 오염된 거 있죠. 근데 그거를 또 화합물이나 가스 이런 쪽을 빼는 모니터링 시스템 네.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쪽에 쭉 이어오다가 이제 원전 해체 쪽이나 그리고 또 방사능성 폐기물 관련된 쪽으로 회사가 바뀌는 신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다 보니까 여기서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동형 원전 해체 폐기물 핵종 분석 방사 화학 실험실 네. 이거를 이동하면서 계속 같이 대응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성과가 아무래도 방사성 그러니까 폐기물이나 아니면 방사능에 대해서 이게 어떤 쪽의 방사능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걸 핵종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도 강점이 있게 되면은 아마 이제 원자력 관련주 쪽에서 뭐 다른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후발 주자료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네. 연간 매출 보니까 매년 계속 성장합니다. 게다가 작년은 영업이익이 144억, 한 64% 늘었다고 하게 되면
이 기조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요. 상장 이후에 뭐 2020년, 21년 이쯤에는 좀 반등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그 후로 줄줄줄줄 계속 흘러내려요. 네, 근데 원전입니다. 이제- 어? 원전 쪽으로 네. 예, 보면서 음. 원전주가 움직였을 때 이제 후속적인 변화 이거를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슈 나왔을 때 움직일 때 그냥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는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그때 나왔던 가격대 부분에서 실적이 안 되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쵸. 이게 실적이 되다 보니까 한 지난번 한 14,000원, 15,0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은 위드텍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그동안 열세 전세역전 함께 종목 골라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일단 시장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좀 크게 빠집니다. 업앤다운 어느 쪽 선택하셨습니까? 네, 어느 시장은 다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장중에 코스닥이 지금 네. 낙폭을 2%에서 줄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부진한 시장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예, 좀 뭐 일본,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뭐 이제 거의 이제 눈앞에 다가오니까 좀 시장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제 기존 금리가 우리 25p 정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죠? 생각을 했는데 50bp 정도 인상 가능성이 좀 이렇게 현실로 좀 갑자기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좀 공포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7일 날 상원의회에서 나와서 이제 그 물가 지수나 이제 데이터 등이 계속적으로 이제 강화가 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 넓힐 수도 있다. 그런 발언 때문에 시장이 지금 50bp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좀 조정을 주는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략주 리뷰를 좀 해볼 텐데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 중에 하나 고르셨어요. 이 종목 어떨까요? 네, MVH 코리아 뭐 이 종목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지수하고 상관없는 종목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뭐 보시면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부근인데 MVH 코리아 뭐 가치주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이 2015년도 시장이 조정받을 때 오늘 사실 양봉이었었거든요. 호정 아까까지만 해도. 근데 시장이 워낙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매물이 나오는 거 보는데 이 종목도 워낙 거래가 없고 좀 모아가시면 제가 봤을 때 작년에 2021년이죠. 이때 한번 슈팅처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치 종목이고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팔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그냥 쭉 그냥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공략주 제시해 주실 차례인데요. 네. 오늘은 반도체주에서 하나 고르셨네요. 네, 어제 삼익 THK에 이어서 반도체 종목을 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익 THK도 이제 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수익권인데 오늘도 이제 시장 감안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한번 좀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1030원에 원방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나라 이제 그 미국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반도체 이제 경제 패권 전쟁이 삼각기 이제 그게 다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이제 수출 제한설이 확산이 되면서 중국 강강의 공급업체 룽다 기업이 이제 주가가 이틀 동안 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중국에서 일본 기업은 이제 중국 상대로 반도체 소재 수출이 제한된다는 미확인 설이 이제 돌면서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주가 급등을 했는데 중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일본에 대한 공급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사실상은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본 수출 기조 해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상대로 이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이제 10월 자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금지하면서 이제 여기에 조치에 합류하면서 일본과 네덜란드도 동참하다 이끄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국내 반도체 관련 이제 수혜 종목들이 소부장 기업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방미를 하는데 그죠? 미국과 반도체 법 이제 보조금 협상에 나선 가운데 기업들도 이제 완화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초과 이익공유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조금들이 너무 조건이 지나쳐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이제 산자부에서 이제 방미를 해서 협상에 이제 나서 최종 결론이 이제 4월 정도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8일 현지 시간 8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을 이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서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찾았는데 이게 4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방미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좋은 호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이 기업은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이제 생산업체와 또 2차 전지 업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향후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 2차 전지를 많이 생산을 해나잖아요. 그죠? 근데 2차 전지를 생산하는데 반도체 분량 여기에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배터리도 반도체도 이제 검증을 뭐 해야 되니까 검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반도체 드라이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이제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실적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2천억대 하다가 작년에 3,888억, 4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상 최대 매출을 갱신했고요. 영업이익도 200억에서 안짝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217억으로 꽁칭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161억으로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상당히 실적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요. 원방테크가 작년 8월에 사실 이 원방테크의 대주주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MVH 코리아입니다. 그 정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8월에 보게 되면 이제 거래량 없는 종목들이 보통 상승을 하면 매집이 끝나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데 한 36,000원까지 한번 슈팅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도 없고 한 번씩 이제 매물대를 흡수하는 거래량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보이시죠, 바닥에. 그죠? 이런 부분들은 바닥에서 나오는 많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이제 상승할 때 거의 뭐 주가가 한 1년 정도 이상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하게 되면 아무 큰 폭으로 수익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에 관계없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12,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은 원방테크 들어봤습니다. 원방테크의 향후 주가 움직임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동안 또 공략주 함께 골라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준하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